낯선 나라 태국에서 가는 곳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사람. 이곳에 태권도 열풍을 몰고 온 한국인 감독이다. 모든 미디어들이 오늘 다 온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뭐 태권도가 엄청난 이 변화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5년간 태국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그는 태국을 태권도 강국으로 만들었다. 올림픽에서 4회 연속 메달 수확. 세계 150위 수준이던 태국 태권도는 세계 랭킹 4위로 뛰어올랐다. 그때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왜냐면 그 전에 태국 그 올림픽 그 메달이 거의 막 복싱이라든지 여자 역도에서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태권도라는 이제 새로운 종목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그때 엄청나게 태권도가 붐이었죠. 무에타이의 나라 태국이 태권도 강국이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태국의 히딩크라 불리는 한국인 최영석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 태국. 매년 3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태국은 무에타이의 나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 태국에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태권도 열풍을 몰고 온 한국인 감독이 있다. 태국의 태권도 전용 연습장. 이곳은 올림픽 메달을 꿈꾸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오직 태권도만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곳이다. 오후 훈련을 위해 최영석 감독이 연습장을 찾았다. 사와디캅, 윤큰, 카우로, 차려, 경례. 이곳에서 15년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최영석 감독. 태국 태권도는 그에 의해 매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시암킬라 어워드라고요. 우리나라만 하면 스포츠 서울 대상인데 그 해에 그 외국인 지도자랑 그 현지 태국 지도자랑 총 합쳐서 이제 기자인단들이 이제 투표를 해갖고 이제 주는 상이에요. 근데 이게 태국에서는 가장 스포츠 쪽에는 가장 큰 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때 한 번, 2010년도 때 한 번, 2011년도 때 한 번 이게 받았던 큰 상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그 2004년도 때 이제 아테네 올림픽 때 처음 이제 출전해갖고 이제 처음 동메달을 따고 왔을 때 이제 국왕 훈장 제가 외국인으로서는 이제 수훈으로 받은 건 이게 최고 4등급짜리라고요. 이게 가장 높은 이제 훈장입니다. 그가 태국에서 처음 코치로 인연을 맺은 2002년부터 기적은 시작됐다. 그의 아시안게임 메달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올림픽 4회 연속 메달을 수확하며 태국 태권도를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ก็เชเป็นคนตั้งใจทำงานนะคะแล้วก็เป็นคนมีฝีมือต้องพูดเลยว่าเป็นคนที่สำคัญสำหรั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ที่เกี่ยวกับเทควันโด 초등학교 때 우연히 접한 태권도. 하지만 선수 시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기회가 찾아왔다. 1년 선배님이 그 태국 국가대표 코치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나시면서 이제 한국 들어오시면서 그 전임 그 코치분의 그 8개월 그 말 그대로 땜빵 아시안 게임까지 그래서 처음 그 풍생고등학교 이경백 그 감독님이 다시 한번 태국 가갖고 한번 그 8개월 동안 그 계약만 좀 마무리 지고 오라 그래갖고 처음 그렇게 8개월 계약으로 온 거죠. 뭔가를 보여주기엔 부족했던 8개월이었지만 그의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 뒤로 태국 대표팀 감독이 된 그의 가슴엔 늘 태극 마크가 새겨져 있다. 뭐 제가 아무리 태국 국가대표 선수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또 제 또 심장은 또 한국 사람이고 또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자랑스럽잖아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태국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항상 조국을 잊지 않고 또 태권도의 어떤 그런 정신과 어떤 그런 거를 또 전파하기 위해서 뭐 항상 그 태극기 붙어 있는 도복을 입으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좋은 성적의 비결에는 그가 내세우는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정신력이다.
태권도는 멘탈 스포츠 중에 하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영석 감독은 선수를 처음 만날 때면 그 선수의 성격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심한 선수에게는 격려를, 외향적인 선수에겐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만의 특별한 지도 방법이다. 발차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그러니까 집중하고 좀 이렇게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게끔 이게 그것만 받쳐주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지도법이라는 것 같아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꾸준한 동기유발을 해주는 것이 최영석 감독의 또 다른 지도 철학 중 하나다. 때문에 부족한 기술이 있는 선수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며 보완을 해주고 있다. 평소 자상한 최영석 감독이지만 훈련에 들어가면 타이거 최, 호랑이 감독으로 바뀐다. 훈련 시간엔 물 한 모금,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연습 시간에 늦게 도착한 선수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 지독한 훈련은 선수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켰다. เจก็ไม่ถ้าเวลาซ้อมก็ต้องตั้งใจซ้อมมากค่ะถ้าซ้อมก็คือซ้อมแล้วเล่นก็คือเล่นก็โค้ชเชจะดุค่ะแต่ว่าดุแบบว่าอยากให้เราพัฒนาขึ้นโค้ชก็จะคอยสอนทุกอย่างที่โค้ชคิดว่าเราจะพัฒนาได้ก็ช่วยพัฒนาให้ดีขึ้น 저희가 또 이렇게 조금만 긴장을 풀면 또 다치기 쉬운 또 격투기 종목이라 그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항상 좀 인상도 쓰고 좀 소리도 지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그에게 감독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선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เด็กมีวินัยเด็กก็ตั้งใจเล่นชัยชนะก็ได้มา อันเนี้ยมันเป็นหลักการอยู่แล้วที่ว่าจะต้องเป็นอย่างนี้ ที่พอเด็กไม่มีวินัยโดนดุโดนนี่ก็มีปัญหาช่วงนั้นน่ะนะคะ แต่พี่ว่ามันก็ไม่ใช่ปัญหาใหญ่นะคะก็ท้ายที่สุดตอนนั้นเชก็กับเกาหลีเชก็เครียดมากนะก็ไม่สบายใจมากๆก็คนไทยก็เรียกร้องขอให้เชกลับ 그럼에도 태국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장 힘들 때 그에게 기회를 준 곳이 태국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진짜 여러 가지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깜깜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태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겠지만은 태국이란 나라가 최영석을 태권도의 어떤 이런 데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제안하는 거액의 연봉을 거절하고 여전히 태국에 남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당시 폭행 사건으로 태국을 떠날 결심까지 할 만큼 깊은 상처를 받은 최영석 감독. 하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은 지독하고 호된 훈련에도 믿고 따라와준 제자들이었다. ก็ตอนแรกก็รู้สึกแบบเหนื่อยครับเพราะแบบแล้วก็รู้สึกแบบกดดันด้วยเพราะแบบมีแต่โค้ชก็จะคอยดุคอยแบบทำโทษแต่ในการทำโทษของโค้ชก็อยากแบบให้เราพัฒนายิ่งขึ้นครับเพราะตอนแรกเราก็ไม่รู้พอหลังๆแบบเราเริ่มโตขึ้นครับก็จะรู้ว่าแบบโค้ชที่โค้ชทำโทษอยากให้เราปรับปรุงแบบข้อผิดพลาดครับก็อยากให้พัฒนาขึ้นครับ 고된 훈련의 결과는 최상의 결과로 이어졌다. 타윈 한프랍은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태권도 역사상 첫 메달을 따냈다. 올림픽 4회 연속 메달의 쾌거였다. เราซ้อมก็ต้องตรงต่อเวลาต้องตั้งใจแบบอาจจะมีเล่นโค้ชก็จะดุเรื่องแบบทำไมไม่เต็มที่บางครั้งเราอาจจะเหนื่อยหรือยังไงเหมือนโค้ชก็จะคอยบีบหรือให้กำลังใจแต่จะเป็นเหมือนท่าทางที่จะแบบทำให้เราเต็มที่ไม่แบบเหยาะแย่ครับอยากให้เขาเลยอยากดุเพื่อที่เราจะได้เต็มที่และให้แบบ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 그의 성공 비결은 늘 지켜온 엄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 선수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태국 태권도 감독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는 한 제가 뭐 태국 태권도의 발전과 어떤 여러 가지 태권도에 관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태국 태권도가 되길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국 태권도! 태국 방콕 주택가에 자리한 최영석 감독의 집.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모처럼 쉬는 날 그의 집을 찾았다. 뭐 이제 체육회에서 받으니까
태국 체육회에서 받은 최고 지도자상, 뭐 이 뒤에도 더 뭐 큰 것도 있고. 좀 오래됐는데요. 태국 그 스포츠 잡지에 나왔던 거고, 뭐 표지면에도 나왔었고, 여기 뭐 저에 대해서 뭐 여러 인터뷰한 거. 권위 있는 잡지와 방송에까지 최영석 감독의 기사가 실렸다. 그의 유명세는 태국에서 이미 독보적이다. 세계 선수권 갔다 와서 그 기사 나온 거고요. 뭐 태권도는 지금 태국에서 굉장히 그 전략 종목이고 굉장히 기대하는 종목이라 그 뭐 이렇게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이 기사를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부터 이게 태권도가 처음 출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올림픽 메달을 이제 처음 따면서 계속 2008년도, 2004년도 동메달, 2008년도 은메달, 2012년도 동메달, 그리고 2016년 이번에 2016년 남자 은메달, 여자 동메달 따갔고, 하여튼 이제 계속 4회 연속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 생기고 또 지금 거의 100만 명이라는 태권도 인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드릴까? 우리 아들입니다. 오늘 아빠랑 어디 가기로 했지? 파타요. 가서 뭐 할 건데? 몰라. 아빠랑 파타야 자주 갔었나? 아내가 외출을 한 사이 최영석 감독이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파타야 해변을 찾았다. 우리 다 나가야 되겠다. 저기 잡으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평소 이곳 파타야 해변은 최영석 감독이 자주 찾는 곳이다. 훈련장에선 태권도밖에 모르는 호랑이 감독이지만 아들 앞에선 한없이 부드러워진다. 저기 새봐 봐줍니다. 저기 해적선 같아, 해적선. 아니야, 애들 잡을게요. 없어, 저렇게. 근데 제 새가 움직이지도 않아. 바다도 보고, 새도 봐. 그리고 물도 엄청 많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찾은 태국. 15년간의 세월 동안 어느새 태국은 그에게도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젠 더 이상 부자에게 태국 음식은 낯설지 않다. 또 태국이 또 음식이 또 괜찮고 또 해산물이 또 좋으니까요. 또 오랜만에 또 파타야에 왔으니까 이제 해산물 좀 먹어야죠. 예. 혼자서 밥 잘 먹죠. 태국에서 감독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 한국을 잠시 방문한 그는 지금의 아내와 만나 결혼에 성공했다. 그리고 한 나이에 아버지가 됐다.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럴 때면 유난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아버지. 최영석 감독이 7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한 유년 시절 추억이 거의 없다. 그랬기에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 오케이. 야, 이렇게 해서 태권도 배우려고. 오케이.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한 시간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 늘 아들에게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최영석 감독. 그의 그런 노력 덕분일까 아들도 엄마보다 그를 더 따른다. 맨날 바닷가 가고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뭐 일 바쁘다고 뭐 출장 간다고 많이 못 놀아줘서 한참 뭐 같이 아빠가 놀아줄 그 시기인데 못 해줘서 미안하죠. 틈틈이 아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그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최영석 감독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 태국에서 그 제일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죠. 그 태국 태권도 챔피언십이 있는데요. 제가 그 협회도 기술위원장 또 하고 있어갖고 보통 이 대회랑 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 2위 한 선수들을 이제 내년도 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소집을 해갖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이제 셀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회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대회 돌아가는-거나 어쨌든 보통 이게 뭐 비디오 리플레이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제가 전반적인 걸 제가 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국 챔피언십 대회가 있는 날 아침 일찍 최영석 감독이 경기장으로 들어선다. 오늘 그는 태국 태권도 챔피언십 대회의 운영위원을 맡았다. ถ้ามีอะไรก็ผมก็ได้ปรึกษาก็ต้องมาหาผมก็ไปเต็มที่ขอบคุณครับ 큰 백화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맨 처음에 출장 2002년도에서 한 6, 7년 정도는 저희가 태권도 경기를 한다고 해도 이 장소가 잘 섭외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섭외가 되더라도 이 대학교 같은 이런 좀 이렇게 강당에 에어컨 넣는 데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이 방콕 소재의 아주 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아마 태권도 시합을 한다 그러면 자리 스폰서 하는 데도 있고 아주 굉장히 좀 쉽게 이 태권도 대회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거 보면 참 이 태권도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 변화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태국에. 15년 전까지만 해도 비인기 종목이었던 태권도. 지금은 수백 명의 선수들이 이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태국에서 가장 큰 대회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최영석 감독이 있다. 태권도가 태국에서 인기 스포츠가 된 후 그는 가는 곳마다 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매년 놀라운 성적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는 그에게 태국 언론은 매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잠시 휴식을 취할 법도 한데 이렇게 대회를 진두지휘하는 최영석 감독. 지금도 그는 늘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굉장히 태권도 대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엔 다른 종목은 이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또 태국 챔피언십이고 가장 큰 시합이라 또 모든 미디어들이 오늘 다 온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기량을 나누는 이 대회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 중 하나다. สนุกมาก มันมากสนุกค่ะ 대회 운영자이기에 코치로 나설 수 없는 그는 오늘 비디오 판독을 맡았다. 자신의 판정 하나에 승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순간순간 제가 이제 보는 거랑 안 보고 비디오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도 못 가고 가서 이제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점수를 주고 빼고 이게 그래서 뭐 힘들고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태권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과거 4만 명이 즐기던 태권도 인구는 지금은 100만 명으로 확대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태권도는 단연 인기 종목 중의 하나다. ทั้งนั้นเลยลูกสาวลูกสะใภ้มาเต็มสนามเลยวันนี้ 이 선수들의 수준 뭐 또 이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게 보면 좀 진짜 뿌듯하죠. 그리고 뭐 저 혼자 성관이 아닌 어쨌든 그 뭐 진짜 협회에서 그냥 제대로 집행하고 또 팀도 또 성적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이 같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듯이 뭐 성적만 나왔다고 해서 뭐 지금 뭐 태국의 태권도가 붐이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의 어떤 그게 좋은 영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100만 가까운 태국 태권도 인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불모지였던 태국. 하지만 이제는 국영방송에서 경기를 중계할 만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게 한 사람이 바로 최영석 감독이다. 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ปมาก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ก่อนหน้านี้ที่โค้ชเชย์เข้ามาเนี่ยเมื่อ10กว่าปีที่แล้วเนี่ยครับวงการเทควันโดเนี่ยตกต่ำ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มีเรื่องผลประโยชน์เรื่องความพรรคพวกนะฮะไม่ว่าจะเป็นกลุ่มใครกลุ่มมันนะฮะแล้วก็มีปัญหาเยอะแยะมากมายโดยเฉพาะความขัดแย้งในองค์กรโดยเฉพาะ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ผู้บริหารเนี่ยก็อาจจะเป็นก๊กเป็นเหล่าไม่สามัคคีกัน
หลังจากโค้ชเชที่ได้เข้ามาก็เริ่มมาสร้าง โดยเฉพาะการสร้างระบบในการสร้างนักเตะใหม่ๆขึ้นมา ตอนแรกก็เป็นช่วงที่เป็นการผ่องถ่ายระหว่างเด็กชุดเก่ากับเด็กชุดใหม่ การยอมรับของสังคมวงการเทควันโดตอนนั้นยังมีน้อยมากนะฮะก็เกิดปัญหาต่างๆมากมาย แต่ด้วยความอดทนของโค้ชเชเนี่ยได้สร้างขึ้นมาก็คือการให้เด็กเนี่ยได้มีผลงานออกมา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그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인다. 3일간 펼쳐지는 챔피언십 대회.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 대회를 통해 올림픽 출전을 꿈꾼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회. 선수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는 최영석 감독. 사실 그의 남은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다. 그 꿈을 함께 이루게 될 선수. 오늘 대회에서 만난 선수들을 그는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 보니까 두세 명 정도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두세 명 정도는 좀 새로운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3일간의) 대회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본부석에 들러 약을 챙긴다. 사실 그동안 대회를 준비하면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최영석 감독. 조금은 지칠 법도 하다. 피곤하시죠? 모르겠어요. 여기 밖에 덥고 여기 에어컨이 좀 세서 그런지 지금 좀 몸살기가 살짝 있네요. 그래갖고 지금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왔는데 조금 이렇게 몸이 찌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앉아 있었더니 뭐 괜찮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죠? 지금 뭐 거의 한 10시간 된 것 같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시합이니까 그래도 뭐 한 2시간 더 해야 된다니까 뭐 최선을 다해야죠. 이곳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한 가지 꿈을 꾸고 있다. 이 꿈을 꾸게 해준 사람이 바로 최영석 감독인 것이다. 저도 อยากเป็นนักเทควันโดทีมชาติเพราะว่าก็จะได้เงินหาเลี้ยงพ่อแม่ในอนาคตค่ะ 대회를 마치고 시상식이 진행됐다. 태국 태권도의 미래를 배출하는 시간. 이 대회를 통해 올림픽을 꿈꾸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최영석 감독이다.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인구를 좀 더 많이 또 늘리고 또 이렇게 또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태국 사회에서 또 태권도가 정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많이 노력을 해야죠. 태권도에 대한 열정 하나로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누군가의 삶의 지침이 돼가며 힘이 되는 지금 그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매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최영석 감독. 그는 오늘도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